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실적 시즌이지만 저희가 이제 막 그냥 나무만 볼 때가 있고 지수가 약간 부담이 되면서 숲도 같이 체크해 보는 상황인데, 하여튼 요즘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디플레 관련된 좀 홍충 박사 책도 나와서 저도 주말에 읽었었는데, 디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근거로서 소비자 물가가 좀 낮게 나오니까 또 막 언론에서 이제 언론한테 좋은 표현 써야지 기자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홀드갑 표현 쓰려다가 또 저지는데 언론에서 또 막 그러는데 또 이게 타다나 또한 그걸 보는 이유는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월 소비자 물가를 갖고서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시작하시죠, 우영영과. 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일단 2020년 들어서 1%대를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가 재차 0%대로 떨어지면서 우려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실 때 항상 전월과 전년 동기비를 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전월 대비 많이 빠진 거죠. 전월 대비는 마이너스 0.6%가 빠졌고요. YOY로는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0.1%로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1월에는 1.5%를 기록했다가 YOY가 이제 2월에는 1.1%, 그러니까. 3월에는 1.0%까지 조금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0%대로 떨어지니까 조금 디플레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아마 이번 4월에 소비자 물가가 좀 안 좋게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국제유가가 많이 빠졌고 또 정부 정책 요인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 빠진 것도 반등했으니까 좀 그럴 것 같고, 정부 정책 요인들이 좀 구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너무 디플레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네, 맞죠.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을 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네, 조금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림 2번 보시면은 항목별로 기여도를 표시해놨습니다. 일단 세 가지 부분, 상위 세 가지 부분 말씀드리자면은 식료품, 비주류 음료,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음식 및 숙박 부분이 각각 0.24%포인트, 0.19%포인트, 0.14%포인트씩 상승에 기여를 했는데요. 반면에 교통, 교육, 오락 및 문화 부분이 각각 마이너스 0.5%포인트, 마이너스 0.22%포인트, 마이너스 0.1%포인트씩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했던 거는 일단 정책적 요인에서는 고교 무상화가 확대가 됐어요. 고2까지 확대가 돼가지고 이게 YOY로 따지면 64%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꽤 큰 거더라고요. 네,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크게 빠졌고요. 자동차 개인 소비세 인하 영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수요 단에서도 보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서비스 부분에 조금 부진이 컸던 걸로 판단이 되고 여행 있습니다. 같은 건 거의 소멸했으니까 컸지. 네, 여행이라든지 외식 이게 좀 많이 부진했는데 숫자상으로 나타냈을 때는 플러스를 기록해가지고 사실 그게 영향이 크지 않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이러한 요인 때문에 첫 번째 그림인데 이게 보시면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그다음에 농산 및 서울 제외지수, 제외지수였구나. 네, 그 근원 물가들인데. 근원 물가 쪽이구나. 내가 착각했어 지금.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근원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0%대로 떨어지면서 안 좋게 계속 이게 흐름이 가고 있어요. 사실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계절 요인이 큰 애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반면에 이들 이제 나머지 제외된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물가 상승의 상방 압력이 조금 지금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코로나19 때문에 좀 위축됐던 소비들이 이제 다시 복귀하더라도 이 근원 물가를 상승할 수 있을 만큼의 파워를 가졌느냐라 말을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힘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내수가 계속 위축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부터도. 그래서 이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근원 물가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4조 돈 쓰라고 하면 좀 영향이 있을까 어때 보여? 이게 단기적으로는 물론 물가가 다시 1%대로까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14조가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내수 확대의 그런 기조를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좀 효과가 가지고 있느냐 판단했을 아니, 때 오늘 아침 모닝 미팅 참가했잖아. 네. 내가 섹터랑 계속 이거 갖고요. 전 상황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네. 3개월간 14줬으면 뭐가 좋아질 것 같고 엄청나게 우리가 종목을 찾고 있었고 네. 일부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심지어 뭐 어떤 애널리스트가 소주라도 많이 먹지 않겠냐고 뭐 IT질로 얘기해서 재밌었는데 네. 사실 내가 그래서 나는 그 14조를 단기간으로 쓴다면 수요 쪽에 그래도 좀 자기 되지 않을까? 이건 좀 우려일 뿐이다. 그냥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렇진 않아? 네, 맞아. 이렇게 급락했던 거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오는 거는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런 저물가 기조를 탈피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요의 진작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물가까지 대해서는 올라서 금리도 못 내리고 막 올려야 되면 더 문제 아니야? 그렇긴 한데 이제 자꾸 0%대를 유지를 하다가 뭐 0% 초반대까지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그치? 디플레 우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디플레 우려가 나오면은 물가 사실 기준금리도 지금 0.75%인데 이걸 얼마만큼 더 인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점점 뭐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물가까지 유지가 되면은 정책 효력 이런 영향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물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주는 게 맞고, 또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2%대 물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올라와서 물가 안정을 가져가 주는 게 경제를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생각을 했을 때 내수 외수 두 부분 다 약간 부진할 거라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4월 들어서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돼 왔고, 이제 계약이라든지 개강도 연기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사실 제가 여기 그림 4번을 보시면은 소비자 심리 지수를 그려놨어요. 근데 그림 4번 보시면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 2월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를 봐야 되는 이유는 소매 판매 선행 지표로 많이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매 판매 부진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반등하는 구간이 나온다면은 이제 소매 판매 역시 이제 조금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이제 구간이 아닐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소매 판매도 빠르게 이렇게 올라와 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지원금 때문에 소비가 많이 나와준다면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다질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소비자 심리지수와 손판 그림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림사를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 벌어진 일이고 내가 봤을 때 네. 지금 14조라는 금액을 아침에 내가 자꾸 갖고서 이제 섹터들한테 막 저거 다그친 이유가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지만 집중적으로 쓰일 거고 네. 뭐 당장 그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갑자기 결제 회사들 주가가 막 좋았던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 주말에 이렇게 다녀보면 백화점에 쇼핑하는 사람도 많고 명품 관에 사람 되게 많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형님 우리 와이프 핸드백 같은 거 안 사줬는데 나도 뉴스를 봤더니 뭐 면세점이 그거 대규모 풀렸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봤는데, 그리고 LVMH도 뭐지 막 올렸다며 가격. 가격이요? 우혜영 연구도 그거 좋아하지 않나? 아, 명품이요? 저 명품 관심은 좀 있지만 뭐 표정이 그렇게 우울해서. 네. 근데 뭐 이렇게 물량 풀리는 거에 대해서 막 기사를 보면은 사실 막 그런 뭐 거론하기 어렵지만 되게 고가의 명품들은 재고가 안 풀릴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여하튼 뭔가 거래가 되면 이게 심리라는 게 생각보다 14조 효과가 좀 있을 거다. 그런데 그걸 네. 반영해 왔다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가는 좀 저희는 여전히 매크로를 요새 좀 더 다루는 이유가 좀 버겁다. 이익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리서치이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 2천은 버겁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그 안에서 지수가 팍 무너질 수도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고 여기서 좋아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주가가 반응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발 같은 건 다 살 거 아니야. 더 그죠. 신발도 살 거고 옷도 사나? 옷도 사고 봄나들이 가야죠. 봄나들이도 갈 거고. 네. 뭐 내가 아침에 엄청난 유머를 던졌는데 아무도 안 웃어줬어요. 당황했는데 먹는 소비는 이연시킬 수 없다. 그래서 난 정말 기가 막힌 유머를 했대. 아무도 안 웃어주고 심각해가지고 그랬지만 소비 쪽이 생각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여행은 잘 모르겠는데 외식 부분은 확실히 좋아질 것 같고요. 왜 여행은 모르겠어. 네, 저도. 그래서 그런 결제 쪽 이런 것들도 좋고, 또 하나
여하튼 그러고 우리가 아무튼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외부 활동이 가능해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좀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에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니까. 그래서 5월 지표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지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4월 소매 판매가 어차피 지난 전월 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지표는 부진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여행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림 5번을 보시면은 이제 연간 이제 쭈쭈쭈 그려놨어요. 근데 이게 1월부터 3월 달까지 지표들을 합한 숫자인데 2020년도에 들어서 급감을 했습니다. 뭐 이건 예상된 뭐 지표긴 하지만 아무튼 그만큼의 외국인들조차 한국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이 쓰는 소비조차도 없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제 앞으로 또 이러한 흐름이 뭐 부진한 흐름이 5월 달까지는 계속 지속되고 6월 초 정도, 6월까지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텐데 일단은 이러한 개선세 외국,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잖아요. 그래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의 경제 재개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국가들이 많이 경제 재개가 되고 이런 개선세가 보이는 순간 뭐 한국도 같이 좋은 그림으로 같이 이제 수출 부분에서 다시 반등하는 국면 맞이할 수 있다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연내 이런 저유가 흐름이 사실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긴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유가 상태가. 근데 그런 상태 20분 왔잖아 또. 20불 왔긴 했지만 뭐 40불, 60불 하던 거에 비하면 사실 유가가 아무래도 이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런 저유가가 지속된다면은 아무래도 물가의 상방 압력은 조금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정책 부분에서도 계속 정부 지출이라든지 뭐 정부의 지원책 같은 경우는 물가를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정책 요인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상방 압력보다는 물가의 하방 압력이 지금은 좀 큰 구간이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Q&A 세계가 정리 잘 돼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고 내 생각 좀 말할까? 네. 사람들이 막 지금 디플레이션이다, 어떤 사람은 인플레이션이다 막 심각한 척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위를 열려면 IT 책 재고가 풀려야 되는 거고 IT 재고 데이터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고가 좀 쌓야만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는 오르겠지. 재고를 쌓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헷갈리니까 IT나 수출 관련된 게 해당될 것 같은데 좀 슬로우해질 것 같아. 근데 반면에 이런 소위 안에 있는 내수 기업들 중에서 좀 관련된 기업들 주가는 상당히 견고할 것 같은 느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들이 있으니까 저 심지어 연구원의 저 육류 산업 같은 자료 상당히 재밌었던 거고 또 하나 우리 정홍식 연구원이 계속해서 그런 핀테크나 그리고 오늘 우리 자료 나갔는데 소비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의외로 또 이 고 구간에서 견조할 것 같고 또 아직 덜 반영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로 시장을 막 극단적으로 막 이건 막 여기서 제일 제가 웃긴 상황은 뭐냐면 막 갑자기 전 디플레이션이라 봅니다. 저는 인플레라고 보고 지금 그 얘기에서 뭐 하냐는 거지. 그거는 막 저 멀리 지평선 너머를 자꾸 보고 싶어 하시는데 뭐 그런 투자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내가 이 말 때문에 욕도 먹지만 우리는 반보 앞을 잘 헤쳐나오고 싶어요. 나는 주식 투자라는 투자자가 아직 훤한 길을 걷고 있다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등산길을 밤중에 랜턴 하나 끼고 들어가고 있는데 랜턴 앞에 것도 잘 봐야 되고 저 멀리도 좀 길도 보고 근데 앞에 거 일단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정작 중요한 거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공포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걸 보니 난 디플레이션 나올 수 있지. 근데 4월 달에 그렇잖아. 며칠 전에 기사들 이거 나오자마자 다 디플레이션 난리 났었지.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도 궁금을 하니까 여기 Q&A에서 적어놨지만 디플레이션의 우려는 없냐라 말을 했을 때 일단 이번 이제 급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전월에 뭐 세일 의류 관련해서 세일을 많이 했고 또 서비스 부분에 뭐 조금 소비가 위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디플레를 보긴 어렵다. 지금 예언하긴 어렵다. 내가 예언 같은 거 잘 안 하거든. 네. 오늘 예언 하나 해야지.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5월은 개선됩니다. 네. 나 이건 예언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때 됐을 때 무슨 말 할지 궁금해.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반보 앞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게 그렇지 않아? 5월 가면 뭐 구성 항목 봤을 때 뭐 5, 6월 낮이지 않겠어?
네, 또 Q&A에서 나오던 얘기가 뭐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때문에도 소비 또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었고, 사실 뭐 이런 부분은 외식 제가 말씀드렸죠. 재난지원금을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감각적으로 조란 단위를 되게 쉽게 생각해 지금. 되게 큰데. 14조를 카드에 꽂아주는 거야 지금. 카드에 그러니까, 꽂아주면 네. 들어오면 카드를 써야 돼 이 사람들이. 네. 맞지? 한국 예산이 한 500조 원 되잖아요. 550.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되면 14조 원은 사실 뭐 그렇게 작은 규모는 그것도 아니고. 3개월 내에 빨리 써야 돼. 네. 야 그러면 뭘 먹을까? 내 생각에는 이게 젊은 애들 받은 쪽에서는 술 먹으러 갈 거야. 그게 친구들 아니 만나고. 웃는데 내가 그거 한 2주 전부터 하이트실로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하는 농담처럼 하겠지만 또 있지만 일단 결제를 해야 되니까 결제 회사들 막 좋아질 것 같더니 이미 날라갔지만 한사결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그 외에 좀 핀테크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또 지져보는 거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너무 막 거대 담론 뭐 디플레이션을 난 이해해서 잘 디플레를 벗어날 거야. 백날 해봤자 뭐 하냐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또 올 거야. 그런 거 말고 지금 정작 시장이 가장 고민해야 될 데이터는 내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될 데이터는 소위 IT 재고 데이터와 이쪽에서 소비를 어디다 소비가 될까. 카드 사용량 보면 알구나. 그게 뒤져보려고 하는데 이거 아이디어를 노출해버렸다. 하다가 그게 제가 이리온에서 고민하자고 맨날 말하는 주제인데 이게 뭐 아무리 유튜브 구독을 늘려고 해도 생각보다 유튜브 구독이 쉬운 게 아니고 네,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구나. 네. 그래서 아까 우리 프로 댓글러는 우리 프로 주얼모 PD는 많이 는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면 막 500명, 1000명씩 느는 건 줄 알았더니 많이 늘면 하루에 100명 드는 거였는데. 그래서 되게 저는 되게 잘 늘고 있는 것 그리고 같아요. 제일 놀란 건 내가 동영상 해놓으면 이렇게 막 한 2,000명, 3,000명, 5,000명 보는 건 줄 알았는데 1,000명도 안 보는 게 많더라. 그래서 야 이게 우리 이걸 다 해봤자 우리를 보는 사람이 1,000명 전후라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그래. 해야 되게 슬펐는데 사람들이 별 관심 없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우리 와이프 학부형 친구 부부가 주식을 좋아하는데 놀랐던 이리온 구독자 애청자야. 나한테 평을 해주길 너무 어렵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직접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 되게 그분 친한 척하고 나한테 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어렵더라. 그럼 하지 마.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너무 무안해하더라고. 근데 사실이야. 이것도 이해 못하면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방금 전에 모 신문사 전화 와가지고 고버스 투자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코인 투자자랑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 또 그렇게 써도 됩니까?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방향성 하나 보고서 한번 크게 한번 먹고 싶은 거지. 제가 소로스처럼 되고 싶은 거야. 소로스가 영국의 파운드 공격했듯이 방향을 맞춰가지고. 근데 그게 간단치 않다는 건 조금만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ETN도 구조를 이해 못한 상태.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다시 말하지만 지수의 높낮이도 아니고 그런 게 방향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주가 되겠다는 고민입니다. 그 원칙은 변한 게 없어요. 사과나무 때. 지금도 어떤 기업의 주주가 더 유리할까를 사과나무를 고민하면 되는데 그냥 다 샀다가 윤주호가 올려다 보니까 약간 빡혔다 보니까 주식을 또 다 팔아버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는 참 어렵지 않을까. 또 잔소리가 되는데 우리 내가 의외로 또 내가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총에 좀 피했는데 또 댓글에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또 자신감 있게 하기로 했는데 주얼모 PD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시장은 디플레이션 공포는 당장 아닙니다. 아니다. 네. 그거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소비자 상승률 개선됩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